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쩐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까? 혹은 어젯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삼킨 약이 몇 알이었는지 가만히 세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지난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해로 85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불과 15년 전 제 나이 70살까지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아침에 눈을 뜨면 약부터 챙겼습니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만 무려 15가지에 달했습니다. 아침마다 약봉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는 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몸은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료 의사들은 저를 보며 김 선생님, 환자보다 더 아파 보이십니다 라며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저 웃어넘겼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라 벽에 기대어 쉬어야 했고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찌릿하게 저려오는 무릎 통증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기 일쑤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제 안색을 살피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대려 걱정해 주실 때면 의사로서의 자존심 이전에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떻습니까? 혈압약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당뇨 수치는 건강한 20대 청년보다도 좋습니다. 지난달 받은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본 후배 의사는 제 나이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85이 맞으십니까? 모든 수치가 50대 중반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간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약에 의존해 겨우 하루를 버티던 늙은 의사를 이토록 건강하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몸을 갉아먹던 4가지 끔찍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4가지 습관을 제 삶의 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180도, 아니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 병원은 노인들의 사교 장소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무려 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한 달 평균 15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15번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문턱을 넘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노년의 삶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80대, 9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을 찾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이 그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은 정확히 70살이 되던 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저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 직전 상태. 온갖 기계 장치를 몸에 매달고 누워있는 제게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 의사가 다가와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5년도 못 버티십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전부 바꾸셔야 합니다. 그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다가온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50년간 타인의 생명을 돌본다 자부했지만 정작 제 생명은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15년의 삶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 점심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빵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저녁 술자리.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까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정작 몸에 가장 중요한 물은 하루에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특히 4가지 잘못된 습관이 제 건강을 파괴하는 죽음의 도미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도미노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3개가 연쇄적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의자에 앉아있으니 하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막혔습니다. 몸은 늘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자 2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니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손쉽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빵, 과자, 커피 같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이런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운을 내게 하지만 곧 혈당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3번째 도미노를 건드립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는 우리 몸의 갈증 신호마저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을 잊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커피는 5잔씩 마시면서도 순수한 물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니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머리는 늘 무겁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4번째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무겁고 속은 더부룩하고 스트레스는 쌓이니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되고 그 푸른빛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은 더욱 끔찍한 피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는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저는 15년간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제 몸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이 악순환에 갇혀있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습니까? 물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어젯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15년의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을 바꾼 4가지 새로운 습관, 병원 갈 일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4개의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2시간마다 10분씩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본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활동을 멈춥니다.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려주는 펌프가 멈추는 셈입니다. 그러면 혈액은 하체에 고이고 혈전이 생기기 쉬우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단지 2시간마다 일어나 1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오전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이렇게 6번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특별한 운동복도 비싼 운동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안을 어슬렁거리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루 2끼만 먹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은 보약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우리 세대에게 아침을 굶으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 식사는 인류 역사에서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매우 현대적인 습관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하루 한두 끼의 식사로 생존해왔습니다. 제가 70살 이후 과감히 아침 식사를 끊고 점심과 저녁 2끼만 먹기 시작했을 때 제 몸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15kg이나 줄었고 요동치던 혈당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실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전날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고 가정할 때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약 17시간의 공복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이기도 한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내부의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입니다. 즉,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어 세포 단위의 대청소를 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활력을 되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일주일은 배고픔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침 식사를 소화시키느라 낭비되던 에너지가 온전히 뇌 활동과 신체 활력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시리얼과 같은 아침 식사 대용품을 팔기 위한 식품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둥은 하루에 물 8잔 마시기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뇌기능 저하와 변비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약 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한 잔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며 물 마시기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어 요로감염이나 결석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피부는 촉촉해지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물병에 고무줄 8개를 끼워두고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씩 빼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저녁에 모든 고무줄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몸은 감사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일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저 역시 새벽 1시, 2시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얕은 잠, 잦은 각성, 그리고 아침에 끔찍한 피로였습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인 후 제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알람 없이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낮 동안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처음 며칠의 허전함만 이겨내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후 제 건강검진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180까지 치솟던 혈압은 120으로 당뇨의 지표인 당화혈색소는 5%에서 8%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28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6개월 후 혈압약을, 1년 후에는 당뇨약과 고지혈증약을 모두 끊었습니다. 15가지의 약에 의존하던 제가 단 한 알의 약도 필요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걷기는 혈관을, 간헐적 단식은 세포를, 물은 혈액을, 그리고 깊은 잠은 뇌와 호르몬을 되살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파킨슨병 초기로 손떨림이 심했던 68세 어르신은 3개월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었고 20년간 당뇨로 고생하던 72세 할머니는 인슐린 주사를 끊고 손주들과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74세 할머니는 인지기능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다시 손주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되었고 10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78세 할아버지는 3주 만에 생전 처음으로 꿈을 꾸며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모두 하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한 주에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아침 단식 시 저혈당에 주의하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약속 때문에 패턴이 깨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85살이 되어서도 병원 갈 일 없는 건강한 삶이 단지 꿈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원 침상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햇살 가득한 산책길,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쩐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까? 혹은 어젯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삼킨 약이 몇 알이었는지 가만히 세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지난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해로 85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불과 15년 전 제 나이 70살까지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아침에 눈을 뜨면 약부터 챙겼습니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만 무려 15가지에 달했습니다. 아침마다 약봉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는 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몸은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료 의사들은 저를 보며 김 선생님, 환자보다 더 아파 보이십니다 라며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저 웃어넘겼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라 벽에 기대어 쉬어야 했고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찌릿하게 저려오는 무릎 통증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기 일쑤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제 안색을 살피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대려 걱정해 주실 때면 의사로서의 자존심 이전에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떻습니까? 혈압약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당뇨 수치는 건강한 20대 청년보다도 좋습니다. 지난달 받은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본 후배 의사는 제 나이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85이 맞으십니까? 모든 수치가 50대 중반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간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약에 의존해 겨우 하루를 버티던 늙은 의사를 이토록 건강하게 바꿔 놓은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몸을 갉아먹던 4가지 끔찍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4가지 습관을 제 삶의 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180도, 아니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 병원은 노인들의 사교 장소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무려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한 달 평균 15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15번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문턱을 넘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노년의 삶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80대, 9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을 찾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이 그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은 정확히 70살이 되던 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저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 직전 상태. 온갖 기계 장치를 몸에 매달고 누워있는 제게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 의사가 다가와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5년도 못 버티십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전부 바꾸셔야 합니다. 그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다가온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50년간 타인의 생명을 돌본다 자부했지만 정작 제 생명은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15년의 삶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 점심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빵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저녁 술자리.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까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정작 몸에 가장 중요한 물은 하루에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특히 4가지 잘못된 습관이 제 건강을 파괴하는 죽음의 도미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도미노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3개가 연쇄적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의자에 앉아있으니 하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막혔습니다. 몸은 늘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자 2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니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손쉽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빵, 과자, 커피 같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이런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운을 내게 하지만 곧 혈당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3번째 도미노를 건드립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는 우리 몸의 갈증 신호마저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을 잊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커피는 5잔씩 마시면서도 순수한 물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니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머리는 늘 무겁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4번째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무겁고 속은 더부룩하고 스트레스는 쌓이니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되고 그 푸른빛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은 더욱 끔찍한 피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는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저는 15년간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제 몸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이 악순환에 갇혀있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습니까? 물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어젯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15년의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을 바꾼 4가지 새로운 습관, 병원 갈 일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4개의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2시간마다 10분씩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본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활동을 멈춥니다.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려주는 펌프가 멈추는 셈입니다. 그러면 혈액은 하체에 고이고 혈전이 생기기 쉬우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단지 2시간마다 일어나 1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오전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이렇게 6번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특별한 운동복도 비싼 운동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안을 어슬렁거리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루 2끼만 먹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은 보약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우리 세대에게 아침을 굶으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 식사는 인류 역사에서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매우 현대적인 습관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하루 한두 끼의 식사로 생존해왔습니다. 제가 70살 이후 과감히 아침 식사를 끊고 점심과 저녁 2끼만 먹기 시작했을 때 제 몸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15kg이나 줄었고 요동치던 혈당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실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전날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고 가정할 때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약 17시간의 공복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이기도 한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내부의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입니다. 즉,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어 세포 단위의 대청소를 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활력을 되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일주일은 배고픔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침 식사를 소화시키느라 낭비되던 에너지가 온전히 뇌 활동과 신체 활력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시리얼과 같은 아침 식사 대용품을 팔기 위한 식품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둥은
하루에 물 8잔 마시기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뇌기능 저하와 변비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약 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한 잔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며 물 마시기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어 요로감염이나 결석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피부는 촉촉해지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물병에 고무줄 8개를 끼워두고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씩 빼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저녁에 모든 고무줄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몸은 감사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일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저 역시 새벽 1시, 2시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얕은 잠, 잦은 각성, 그리고 아침에 끔찍한 피로였습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인 후 제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알람 없이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낮 동안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처음 며칠의 허전함만 이겨내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후 제 건강검진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180까지 치솟던 혈압은 120으로 당뇨의 지표인 당화혈색소는 5%에서 8%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28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6개월 후 혈압약을, 1년 후에는 당뇨약과 고지혈증약을 모두 끊었습니다. 15가지의 약에 의존하던 제가 단 한 알의 약도 필요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걷기는 혈관을, 간헐적 단식은 세포를, 물은 혈액을, 그리고 깊은 잠은 뇌와 호르몬을 되살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파킨슨병 초기로 손떨림이 심했던 68세 어르신은 3개월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었고 20년간 당뇨로 고생하던 72세 할머니는 인슐린 주사를 끊고 손주들과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74세 할머니는 인지기능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다시 손주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되었고 10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78세 할아버지는 3주 만에 생전 처음으로 꿈을 꾸며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모두 하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한 주에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아침 단식 시 저혈당에 주의하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약속 때문에 패턴이 깨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85살이 되어서도 병원 갈 일 없는 건강한 삶이 단지 꿈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원 침상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햇살 가득한 산책길,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쩐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까? 혹은 어젯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삼킨 약이 몇 알이었는지 가만히 세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지난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해로 85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불과 15년 전 제 나이 70살까지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아침에 눈을 뜨면 약부터 챙겼습니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만 무려 15가지에 달했습니다. 아침마다 약봉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는 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몸은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료 의사들은 저를 보며 김 선생님, 환자보다 더 아파 보이십니다 라며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저 웃어넘겼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라 벽에 기대어 쉬어야 했고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찌릿하게 저려오는 무릎 통증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기 일쑤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제 안색을 살피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대려 걱정해 주실 때면 의사로서의 자존심 이전에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떻습니까? 혈압약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당뇨 수치는 건강한 20대 청년보다도 좋습니다. 지난달 받은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본 후배 의사는 제 나이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85이 맞으십니까? 모든 수치가 50대 중반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간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약에 의존해 겨우 하루를 버티던 늙은 의사를 이토록 건강하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몸을 갉아먹던 4가지 끔찍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4가지 습관을 제 삶의 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180도, 아니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 병원은 노인들의 사교 장소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무려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한 달 평균 15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15번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문턱을 넘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노년의 삶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80대, 9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을 찾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이 그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은 정확히 70살이 되던 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저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 직전 상태. 온갖 기계 장치를 몸에 매달고 누워있는 제게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 의사가 다가와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5년도 못 버티십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전부 바꾸셔야 합니다. 그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다가온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50년간 타인의 생명을 돌본다 자부했지만 정작 제 생명은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15년의 삶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 점심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빵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저녁 술자리.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까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정작 몸에 가장 중요한 물은 하루에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특히 4가지 잘못된 습관이 제 건강을 파괴하는 죽음의 도미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도미노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3개가 연쇄적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의자에 앉아있으니 하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막혔습니다. 몸은 늘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자 2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니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손쉽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빵, 과자, 커피 같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이런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운을 내게 하지만 곧 혈당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3번째 도미노를 건드립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는 우리 몸의 갈증 신호마저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을 잊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커피는 5잔씩 마시면서도 순수한 물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니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머리는 늘 무겁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4번째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무겁고 속은 더부룩하고 스트레스는 쌓이니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되고 그 푸른빛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은 더욱 끔찍한 피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는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저는 15년간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제 몸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이 악순환에 갇혀있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습니까? 물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어젯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15년의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을 바꾼 4가지 새로운 습관, 병원 갈 일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4개의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2시간마다 10분씩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본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활동을 멈춥니다.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려주는 펌프가 멈추는 셈입니다. 그러면 혈액은 하체에 고이고 혈전이 생기기 쉬우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단지 2시간마다 일어나 1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오전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이렇게 6번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특별한 운동복도 비싼 운동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안을 어슬렁거리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루 2끼만 먹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은 보약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우리 세대에게 아침을 굶으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 식사는 인류 역사에서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매우 현대적인 습관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하루 한두 끼의 식사로 생존해왔습니다. 제가 70살 이후 과감히 아침 식사를 끊고 점심과 저녁 2끼만 먹기 시작했을 때 제 몸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15kg이나 줄었고 요동치던 혈당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쉴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전날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고 가정할 때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약 17시간의 공복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이기도 한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내부의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입니다. 즉,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어 세포 단위의 대청소를 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활력을 되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일주일은 배고픔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침 식사를 소화시키느라 낭비되던 에너지가 온전히 뇌 활동과 신체 활력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시리얼과 같은 아침 식사 대용품을 팔기 위한 식품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둥은 하루에 물 8잔 마시기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뇌기능 저하와 변비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약 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한 잔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며 물 마시기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어 요로 감염이나 결석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피부는 촉촉해지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물병에 고무줄 8개를 끼워두고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씩 빼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저녁에 모든 고무줄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몸은 감사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일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저 역시 새벽 1시, 2시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얕은 잠, 잦은 각성, 그리고 아침에 끔찍한 피로였습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인 후 제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알람 없이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낮 동안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처음 며칠의 허전함만 이겨내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후 제 건강검진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180까지 치솟던 혈압은 120으로 당뇨의 지표인 당화혈색소는 5%에서 8%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28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6개월 후 혈압약을, 1년 후에는 당뇨약과 고지혈증약을 모두 끊었습니다. 15가지의 약에 의존하던 제가 단 한 알의 약도 필요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걷기는 혈관을, 간헐적 단식은 세포를, 물은 혈액을, 그리고 깊은 잠은 뇌와 호르몬을 되살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파킨슨병 초기로 손떨림이 심했던 68세 어르신은 3개월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었고
20년간 당뇨로 고생하던 72세 할머니는 인슐린 주사를 끊고 손주들과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74세 할머니는 인지기능 점수가